안녕하세요, 여러분. 율리아 사상입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만 들으면 기말 1학기 기말 범위가 다 끝나는데요. 이거 다 듣고 나서 여러분들 아마 그 기출문제 풀이 영상도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단 우리가 다 배웠던 부분 내에서 다시 문제를 풀어보는 거니까 오늘 수업 이후로는 이제 열심히 배웠던 거 복습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풀이 영상 볼 때도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겠죠? 열심히 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찍는 시점에는 9일 정도가 남았네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진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도가, 노자, 장자 사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워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도가 사상이 영향을 끼친 도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요거 목차 보면서 한번 학습지 여러분 다 피셨죠? 학습지 피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도가와 오늘 배울 도교의 차이점부터 알아볼 건데요. 차이점 알아보기 전에 제가 여기에 공통점을 빼놓았는데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 도가와 도교. 이름에서 뭐가 같아? 그렇지, 도라는 게 똑같잖아요. 여러분도 학습지 위쪽에 공통점 필기해 놓으세요. 요즘 학습지가 아주 좁다고 불만인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다음 학기 때는 학습지를 조금 더 넓게 만들어 볼게요. 필기할 공간은 없는데 필기할 게 많다고. 네,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공통점 한번 봅시다. 공통점은 둘 다 도라는 걸 강조하는 만큼 이런 우주 자연의 근원으로서의 도를 중심으로 사상을 전개해 나갔다. 이론이든 그걸 이론을 실천하는 실천 방법을 전개해 나갔다는 게 공통점이다. 쉽게 얘기하면 도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사상 혹은 종교를 전개해 나갔다는 게 도가와 도교의 공통점이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차이점이잖아요. 차이점은 뭘까? 우선 이 도교라는 건 여기에 필기해 볼게요. 도가, 즉 노장사상, 도가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플러스 뭐가 더해진 거냐면 백성들 사이에 떠도는 뭐 미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민간 신앙이 추가돼서 종교화된 게 도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간 신앙이랑 백성들 사이에 이제 믿어지던 미신들. 그래서 5번 빈칸에는 도가라고 써봅시다. 도가는 세속적인 가치 초월을 되게 강조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 세속적 가치는 뭐예요?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들 있잖아. 뭐 돈이라던가 황금이라던가 요런 것들에 근데 우리 요런 거에 붙들리지 말고 요런 거를 초월하자. 그래서 노자가 강조했던 두 단어가 있죠. 무욕. 무욕. 뭐야? 욕심 아웃. 이런 세속적 가치 초월을 강조하는 도가에 비해 도교는 6번에 도교라고 써볼게요. 이 도교는 도가 사상을 기반으로 하지만 아무래도 민간신앙이 합해진 만큼 현세에서 살아가는 이런 길과 복을 추구하는 종교인데 여러분 길하다는 거는 운이 좋다는 거야. 여러분들 운세 같은 거 뽑아본 적 있으려나? 없을 수도 있을 텐데 운세에서 길 혹은 뭐 대길, 소길, 중길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나름대로 운이 좋다는 거지. 길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운이 좋은 길을 바랬고 현세적인 복도 추구했는데 그래서 이런 길과 복의 대표적인 예시로 얘네는 불로장생을 너무 추구했어. 엄청 오래 사는 거죠. 늙지 않고 불이 아니죠. 늙지 않고 오래 길게 사는 거. 그래서 이거 인간은 아니지만 나만큼 오래 살아봤어. 이런 불로장생을 추구했고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불로장생 플러스 신선이 되기를 원했어. 그래서 막 신선술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고 해요. 신선도 결국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도가 도교의 차이점이다. 도가는 이런 현세적인 가치, 세속적 가치에 대해 초월하기를 강조했는데 욕심도 갖지 말고 도교는 좀 일단 길과 복을 추구하면서 불로장생, 신선이 되기를 원했다.
됐을까요? 이게 도과 도교의 차이점이야.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도교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기 시작했는지 저 4개 정도가 있어요. 마지막 여러분 1, 2, 3, 4, 5번이 있을 텐데 5번은 그냥 이제 전체적인 설명이고 1, 2, 3, 4번을 집중해서 봐봅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황로학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황은 황제를 이야기해. 근데 어떤 황제냐면 그냥 황제가 아니야. 전설상의 제왕인 거지. 이 전설상의 제왕인 황제를 숭배하면서도 당연히 도가의 영향을 받았으니 노자의 통치수를 강조를 했죠. 그래서 뜻을 한번 보면 황로학파는 황제와 노자를 숭상하면서 도가만 있는 것도 아니야. 유가, 우리 한비자, 법가, 그리고 묵자, 묵가 이거 다 배웠었죠? 학교에서 등교 수업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사상을 다 수용을 하면서 그래도 도가 사상이 가장 기반이 된 만큼 무위로서 다스린다는 제왕의 통치수를 주장한 학파야. 무위는 뭐야? 인위를 가하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다스린다라는 거였죠. 이런 통치술과 관련된 것을 강조한 학파는 황로학파다. 도교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자의 사상이 되게 많잖아. 노자의 사상 중에서도 무위라는 통치술에 주목을 한 거죠. 그 다음으로는 태평도인데요. 이 태평도는 방금 우리가 배운 1번에 있던 황로학파와 그 다음에 민간신앙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건데 이것도 약간 종교적인 느낌을 띄었어요. 그래서 얘네만의 종교적인 이상을 제시했어. 종교적 이상. 현세 이게 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현실 사회에. 태평시대. 여러분 태평한 건 좋은 느낌이야? 나쁜 느낌이야? 태평하다. 좋은 느낌이죠, 여러분. 이 태평이란 건 만인이 부유하고 모든 사람이 부유하고 잘 살고 이런 걸 영화롭다 그러는데 그 영화 아니야. 보는 영화 아니에요, 여러분. 만인이 부유하고 잘 사는 이런 태평 시대가 어느 사회, 이 현실 사회에 실현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 태평도를 믿겠어, 안 믿겠어? 믿겠지. 요게 현실 사회에 실현될 거라는 태평도만의 종교적인 이상을 제시를 했다. 됐을까요? 이렇게 황로아파 태평도까지 끝났어. 오늘 진도 쑥쑥 나가죠? 이거 슉슉슉 보면 돼. 여러분 어렵지 않아. 그러면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거는 전 이거 이름을 들을 때마다 너무 웃긴데 오두미교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웃길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뭔가 발음이 조금 웃겨가지고 오는 뭐야 여러분? 숫자 5야. 그리고 미는 쌀미인데 이 종교에 가입을 하려면 우리 쌀 5마를 내야 했어. 쌀 5말. 쌀 5마를 내면은 이 종교에 가입이 가능했어요. 가능하다라는 표시인데 한자예요. 이거 가능하다. 쌀 5마를 내면 가입이 가능한 종교였어요. 여러분들 요즘 이런 거 비슷한 거 뭐가 있을까? 저는 약간 팬클럽? 약간 이런 거 생각나거든요. 팬클럽 가입하려면 요즘에 그래도 돈 얼마 내야 되지 않아요? 1년에 얼마 내야 그 팬클럽에 가입해야, 물론 팬클럽 아니더라도 콘서트 신청할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팬클럽 가입해야 콘서트를 신청하는 게 더 수월하지 않나? 저 안 해봐서 모르겠긴 한데 저도 굉장히 가입하고 싶은 팬클럽이 있으나 한 몇 년째 가입을 못하고 있는, 왜 가입을 못하는지는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겠지? 인터넷으로 보는 것만으로 되게 만족해가지고 여러분들 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요 초성만 보고 맞출 수 있으면 요 분에 저는 약간 팬이어가지고 땡땡땡 벽돌 같네. 요 분의 팬인데 가입을 못하고 있어요. 언젠가 가입을 할까? 근데 모르겠어. 콘서트 한번 가보고 싶네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갈 수 있는데. 아무튼 오두미교는 이렇게 쌀 5마를 내야 가입할 수 있는 종교였어. 왜 가입을 하냐? 사람들이 쌀 5마리씩이나 내고. 왜? 여기서는 이 종교에 있는 교리를 믿고 종교에서 제시한 규율이나 의식 같은 걸 따르면 뭐가 낫는다고 주장했어요. 도교 느낌 팍 나네. 병이 낫는다. 병이 나으면 오래 살 수 있겠죠, 여러분? 불로장생. 그래서 병이 낫는다고 주장했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이런 규율과 의식을 따르는 것 자체가 도덕적인 선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면 병이 낫는다. 그러니까 우리 그 착한 일 하려면 요 규율 의식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종교에 가입해. 이런 식으로
포교 활동을 했겠죠. 근데 사실 저는 이걸 보고 나름 과학적인 것 같은 거야. 나름 과학적. 왜냐면 여러분들 나쁜 일 하면 어때? 나쁜 일 해봤어요, 여러분? 나쁜 일 하면 되게 심장이 쿵쾅쿵쾅 되지 않아? 막 두근대지 않아? 이거 무슨 신경이라 그래? 갑자기 과학 시간이 떠오르는데 교감신경이었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한 얘기해서 미안해요. 문과 친구들이 많을 텐데. 아니야, 그래도 한 번쯤 들어봐야지. 이건 상식이야, 여러분. 위험한 순간에 처했을 때 막 우리를 좀 대처할 수 있는 게 요 아이였던 것 같은데 막 심장 두근거리게 하는 이 교감신경. 제가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외할머니네 되게 시골이었거든요. 그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논 같은 게 있어.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논인가? 이게 아마 밭이고, 그지? 이 논에 가면은 논 옆에 이렇게 쫄쫄쫄 물 흐르는 게 개울이라고 해야 되나? 하수도라 해야 되나? 이런 물 흐르는 곳이 있었거든요. 저는 할머니 집이 이렇게 여기 있었고 저는 여기서 또 이런데 물 지나 흐르는 거 보면은 꼭 뭘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돌을 던지고 싶잖아. 그래서 돌을 막 이렇게 던지고 여기다 막 퐁당퐁당 소리 나는 거 하면서 놀았거든. 근데 갑자기 돌을 던졌는데 퍽 소리가 나는 거야. 너무 퐁당 소리가 안 나고 퍽 소리가 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순간 퍽 소리가 나면서 뭔가 이렇게 둥실 배를 보이면서 떠오르는 거야. 뭐였을까요, 여러분? 요런 개울에 있는 퍽 맞고 배가 둥실 떠오르는 거 맞춰볼래요, 여러분? 좀 슬프긴 한데 채팅창에 한번 쳐봐요. 뭐였을까? 여러분들 맞췄을 것 같기도 한데 맞아, 바로 요거였어. 개구리였어, 여러분. 나는 그냥 의도하지 않고 그냥 돌을 던지고 놀고 있었을 뿐인데 개구리를 맞춰서 개구리가 이렇게 시체로 떠오른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되게 두근거리고 교감신경 막 하고 막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막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만약에 이게 진짜 의도한 상태로 개구리를 죽이려고 했으면 더 심장이 빨리 뛰었겠지?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내가 의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었잖아. 병이 생긴다고. 그래서 도덕적인 착한 일, 돌 안 던지고 그럼 병이 낫는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상한 소리 같나요? 아무튼 저는 이 기억이 6살인가 7살이었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그 개구리에게 너무 그때 미안해서 집에서 막 일기를 쓰는데 제가 일기를 막 몰아서 쓰는 학생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 있으면은. 근데 너무 그게 미안했던 나머지 그날만은 일기를 썼던 것 같아. 개구리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닌데 내 돌에 맞아서 네가 죽어버렸어. 나를 미워하지 말아줘. 막 이런 식으로 썼던 기억이 나요. 아직 어렸잖아. 지금도 미안해, 약간. 그래,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다. 오두미교. 여러분, 오두미교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4번. 자, 4번은 현학자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요 사상부터 먼저 적어줄게요. 8번 빈칸에 청담 사상이라고 적어주세요. 청담 사상. 요 청담 사상을 제시한 사상가들,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현학자라고 했거든요. 여기 이렇게 많은 현학자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현학이라는 의미 한번 들어봤으려나? 문학 시간이나 국어 시간, 아무튼 막 그런 시간에 현학적이다라는 표현 들어봤어요, 여러분? 현학적이라는 표현은 무조건 무슨 소리인지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일까? 아니면 뭔 소리야? 약간 이런 느낌일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야, 여러분. 현학적이라는 건 우리가 무슨 소리 하는지 물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걸 이제 현학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뭐야? 이 현학자들은 당연히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 머릿속으로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겠지. 왜 그랬을까? 자, 이 사람들은 일단 요 현학자들은 종교를 믿는 건 아니야. 도교 이제 종교적으로 계승한 건 아니고 도가를 철학적으로 계승한 사람들인데 도가를 철학적으로 계승한 사람들이야. 어떤 얘기들을 했대? 형이상학적이라는 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예술적인 논의들을 중시했대.
그러면서 정신적 자유를 추구했다는데 선생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술적인 논의를 하는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나요? 더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요. 이럴 수 있어. 근데 이 당시에 되게 왜 얘네가 이런 형이상학적이고 예술적인 논의를 했냐 하면은 되게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던 거야.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사실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너무 머리 아프고 힘들었던 거지. 그래서 그냥 지금 우리 현실이나 이런 세속적인 주제들과는 좀 거리를 멀리하자. 이런 거와는 거리를 멀리하고 여기 어디야? 여기 여러분 어디 같아? 숲속 같은 데 같지? 이런 산속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뭐 형이상학적이고 예술적인 논의들 그냥 그거 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이런 형이상학적이고 예술적인 논의를 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대표적인 중림 칠현이라고 해요. 중림 칠현. 여러분들 이 현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대표적인 사람들을 중림, 칠현 7명의 뭐 현학자들 대나무 숲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청담 사상이라는 걸 제시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왜냐면 지금 현실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런 거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 됐죠? 그리고 이제 5번 하면 될 것 같은데 5번은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도교는 신비주의적 경향을 띄었대. 뭐 오래 살려고 하고 불로장생 이런 것들 이렇게 했지만 백성들에게 결국 뭐 도덕적 선행을 하면 병이 낫는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태평한 시대가 올 거라고 태평도가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위안을 제공하고 뭐 지배계급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요거는 읽어보시면 돼요. 5번 정도는.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도가 도교 사상과 한국 고유 사상이 어떻게 융합되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 부분도 그냥 슉 읽고 넘어가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또 아무것도 안 하긴 그러니까 봅시다. 자, 도가 도교 사상과 한국 전통이 어떻게 융합되었는지 우리나라 전통에도 이미 도가나 도교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풍류 사상이라는 걸 예로 드는데 풍류 사상은 뭐냐면 자연에서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걸 권장하는 사상이었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수련해라. 그럼 당연히 여기에 뭐가 있겠어? 도가 사상이 들어갔겠지? 근데 여기에는 사실 풍류에는 뭐 유교, 불교, 도가 다 종합되어 있는 사상이래요. 교과서에 요거와 관련된 또 지문이 있거든요. 교과서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쓱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신선사상이 어디에 있었냐. 우리나라 그 고분 벽화에 뭐 학을 타고 또 학을 그려봐야지. 학 못 그리겠다. 여러분 학 어떻게 그리지? 뭐 이상하게 생겼네요. 아무튼 학을 타고 있는 그런 신선의 모습이 있었대. 이런 걸 보고 신선사상도 이미 이제 우리 전통에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가 도교의 영향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 고려시대에 가면서 특히 이 고려시대 전이 뭐야 여러분? 삼국시대지. 그때는 되게 종교적인 그러니까 민간에서 많이 그 도교가 믿어졌었는데 고려시대가 되면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가 되면서 이 도교의 영향이 국가적인 차원으로 엄청 영향력이 커졌대요. 그래서 국가의식에도 도교가 사용이 됐다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 제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드라마 봤으려나? 너무 여러분 어릴 때라 안 봤을 것 같기도 한데 달의 연인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아까 말한 아이유가 나오는 그 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에서 거기 주인공이 비를 내리게 하는 기우제라는 행사를 지내요. 비를 내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행사를 지내는데 그런 비를 내리게 하고 막 국가적인 차원에서 왕이나 뭐 왕과 가까운 사람들이 비를 내리게 하는 행사 그런 행사를 제초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사의 이름은 기우제지만 제초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이 제초의 뜻은 그냥 적어줄게요. 하늘이나 신에게 우리 더 이상 재앙을 주지 말고요. 복을 주세요 라고 비는 그런 의식이었어. 의식 행사. 이게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 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달의 연인
보보 경심녀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야 되나? 이거 좋아하는 친구들 좀 있으려나? 또 같이 또 나누고 싶은데 요게 이제 고려시대 배경으로 한 드라마여가지고 이런 제초가 고려시대에 성행했다. 국가 의식으로서 도교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생술은 사는 거야. 오래 사는 거지.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뭐 의술 같은 거였고, 그 다음에 요 뒷부분 민간신앙과의 융합도 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의미 탄계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간 이유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도가 도교 다 끝났고요. 시험 범위가 끝이 났네요. 남은 시간은 뭐 문제풀이를 하든 다른 선생님하고 다른 수업을 하든 열심히 수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는 이제 더 이상 못 만나려나요? 문제풀이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2학기 때 봅시다. 기말 열심히 치세요. 안녕. 그리고 기말은 중간보다는 조금 쉽게 내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여러분들이 쉽게 느껴질진 잘 모르겠어요. 저의 코멘트였어요. 열심히 하세요. 안녕.